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145kg 김정은 또 실패하면 아오지행입니다. 북한 어제 새벽 첫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을 실은 이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려다가 실패했죠. 채공 시간 불과 7분, 궤도 진입조차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요. 김여정 부부장 오늘 조만간 이 북한 정찰 위성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실무자들 아오지 탄광hen이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 사람 그야말로 아오지 탄광으로 간다고 봐야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죽는 거지. 그런데요, 거긴. 그러니 밑에 있는 그 실무자들로서는 그 담당 이병철부터 시작해서 그 과학자들 아마 지금 초죽음이 됐을 거고 아마 그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김정은으로서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 네, 이 김정은 위원장 어제 발사대 1km 앞에서 실패 전 과정 다 지켜봤을 거라는데요. 조선중앙통신 2시간 반 만에 추락 사실 전격 공개했습니다. 11년 전 집권 초기였던 김정은 위원장에겐 떠올리고 싶지 않을 악몽일 이 광명성 3호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른 발표였는데요. 저는 사실 상당히 좀 충격이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북한이 잘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을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과 조속한 시기에 다시 발사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 사건이 파장이 커지질 않기를 희망하는 거 아닐까 싶고요. 레이더나 이런 걸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국제사회 모두가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침묵을 하기에는 자신들도 좀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 김정은 위원장 이 딸 김주애도 데려가 미리 참관할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예고했던 6월보다 빠른 이 누리호 발사 성공 엿새 만에 기습 발사였죠. 조급함이 이번 실패의 원인이었을 가능성 점쳐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이와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의 자극을 받아서 통상 20일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면서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됐다. 네, 그런데 지난해 북한 이 상공에서 서울과 인천 일대를 찍은 이런 흑백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우리 군과 전문가들 조악한 해상도다라는 박한 평가와 함께 평양 시내 곳곳을 이 초고 해상도 컬러로 찍은 우리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당시에 김여정 부부장 개 짖는 소리다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 북한 미사일이 서해에 추락한 어제 우리나라는 대북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이렇게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영상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조급증이냐,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냐, 이런 문제보다도 어제 국회에선 김정은의 건강 문제, 특히 갑자기 늘어난 몸무게가 더 큰 화제가 됐는데요.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공개 행보 시에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고 체중 역시 AI 분석 결과 약 140kg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과거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살이 이렇게 훅 빠져서 김정은 연관 검색어 체중 감량이 등장했을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노화로 대역설, 사망설까지 돌았습니다. 이 가운데 능숙하게 백마를 몰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이어트의 비결은 말타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우리 국정원의 주된 관심 대상인데요. 김정은의 체중이 2019년
약 140km에서 현재 약 20km가량 감량된 것으로 보이며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김정은 대역설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보기관만 알고 있으면 될 사실, 굳이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한 저희를 따져 물었습니다. 국정원의 행태 중에 아주 나쁜 행태가 하나가 있어요. 북한과 관련된 말초신경적인 아주 자극적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왜 140km인지 어떤 근거인지는 없어요. 오로지 그 숫자만 던져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도자료 내면 되지 왜 그걸 국회의원 입을 빌려서 그렇게 브리핑을 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현정 위원님, 아오지 탄광에 끌려갈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김여정이 곧 2차 발사를 할 거로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조급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연구진들을 지금 당장 뭐 숙청한다든지 할 경우는 지금 이 2차 발사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발사 때까지는 뭐 아마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보면 전 과정을 보면 지난 4월, 5월 두 차례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여기를 찾아가서 네. 굉장히 다그쳤거든요. 빨리 발사하라고 다그쳤고 이미 4월 달에 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늦어져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6월 달에 발사하겠다고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발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본인의 어떤 조급증 때문에 지금 지시를 한 것인데 실제 이 책임을 결국 이제 지금 이 연구진이나 이쪽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2차 발사도 실패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차 발사 실패하고 2차 발사할 때까지. 네. 그래도 아마 이번 2차 발사가 그렇게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이 보면 이번에 우리가 건져낸 것을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좀 조악하다는 그런 분석이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이 원래 재료들을 수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발사를 당분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아마 그때까지는 일단 징계는 없겠지만 만약에 2차 발사도 실패한다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아마 내부적으로 좀 진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그런데 이 김여정 부부장 오늘 남들 다 하는 위성 발사 왜 자신들만 안 되냐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이 떨어지는 거죠. 기술이 떨어지는 건데 뭐 조급하다는 부분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국정원에서 이제 북한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보기관이 조급하다 그런 표현까지 해서 말을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누리호호 때문에 갑자기 발사했다. 거기는 저는 잘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 발사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에 통보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준비된 발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러면은 북한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첫 번째는 누리호 발사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상류층들은 알 수 있어요. 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이 민중들에 대해서는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군사 강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거의 쇼 수준인 게 이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게 아까도 우리 필름 서울 찍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저건 뭐냐면은 군사 정찰 위성을 띄우더라도 북한이 할 수 있는 정보 첩보 기능 수집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진이면 사실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한 내에 있는 고정 간첩이 찍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찰 위성을 찍는 것은 자꾸 억지로 띄우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거다. 체제 내재, 체제를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대해서 어필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저는 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앞으로 임명될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해 강한 발언을 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장관급 자리하고 차관급 자리가 이 성격이 좀 달라서 보훈처장이 장관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뭐 국무위원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보훈부 장관이 제대로 못하면 제가 조인트를 좀 까겠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당부의 이야기긴 하지만 이 속된 말로 구두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좀 매몰차게 비판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또 뭐 회초리도 들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는데 박민식 처장이죠.
네. 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도 하고 본인하고 이제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했는 모양인데 실세 장관이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조인트를 까겠다는 자세로 국회의원의 자세로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